의사가운을 입고 있는 수백 명의 의대생들이 모인 대형 강당. 이곳에 한 외국인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중국 유학생 출신인 의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교수의 허락도 없이 반박 질문을 내뱉고 마는데요. 과연 해당 강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시술 강의를 진행하는 댄이라고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저는 자연스럽게 의료인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약 20년 이상의 의료 현장 근무를 마치고 미국의 대학교에서 간단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특히 제가 주로 진행하는 강의는 현재 미국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의이기에 약 10년 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인기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된 이후에는 제 강의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료 자료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여행이나 그들의 생활 방식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의료 인프라의 세계적인 주도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생활 자체의 편리함이 너무나 뛰어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던 중 중국으로의 강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강의는 평소 주로 다루던 한국의 의료기술이 아닌 실제 한국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편리한 의료 인프라에 대한 강의였고,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인원들도 다수 참석하는 그날의 중심 강의였는데요. 아직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주로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대체 제가 왜 한국에 대한 의료기술 강의나 의료 인프라에 대한 강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지 말이죠. 물론 미국의 의료기술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을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무지에 가까운 지식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의료기술이나 의료 인프라에 대한 오해마저 불러일으킵니다. 학생들은 혹시 미국에서 생활하며 버스 정류장 근처나 대학교 도서관, 심지어는 지하철의 지하도에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절대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굳이 왜 그런 곳에까지 병원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질문을 건넬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꽤 많은 비상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미국인들은 지금 불편한 의료 인프라나 복지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개선시키려는 성장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의 이 불편한 현실에 안주하고 그저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친 병원 예약 기간을 거쳐 병원을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절대적으로 미국인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에서 아주 작은 불편함이라도 무조건 개선하려고 했고, 이러한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동력이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성장시켰죠. 그 예시로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일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서 열리는 의료학술회에 참석하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한국의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장소로 떠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꽤 높은 산을 등반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죠. 하산의 끝자락에 있었으니 다행이기는 했지만 주위에는 온통 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한국인 등산객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를 탈 수 있었고, 정확히 2분 만에 근처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죠. 여기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외국인인 저조차 한국의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며, 병원에 들어가기까지 고작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만약 미국이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요? 미국은 구급차를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고비용이 즉각적으로 부과되며, 이미 구급차를 부르기 전 그들이 진행하는 여러 유선 서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혀 구급차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도착한 구급차는 부상의 상태 정도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비용이 확정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 이러한 미국의 의료 문제점은 그 누구도 위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구급차를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또한 현재 미국에서는 간단한 진료라도 보려면 3개월의 대기 시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만큼 병원이 부족한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현재의 의료 인프라 부실 상황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동등하고 신속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의 단계에 따라 도심의 간단한 병원 진료부터 시작해 기술적인 대학병원까지 순차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료를 즉각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죠.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 시스템은 현재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는 최소 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부과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2만 원 정도로 정리되죠. 하지만 직접적인 의료기술의 수준은 오히려 한국이 더욱 월등합니다. 즉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자신이 아프면 곧바로 개인적인 선택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곧바로 빠른 치료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의료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죠. 즉,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카피해 개선해야 되고 이것에서 국가적인 성장 동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은 매우 긴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긴급하게 진료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미국이 뛰어나다는 무지함에서 벗어나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고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의 1차적인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강의장에 있던 학생들에게서는 놀라운 반응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몇몇 학생들은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이렇게나 친밀하고 뛰어난 줄 몰랐다며 반복적인 질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의료 인프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사람들은 의료 진단마저 받을 수 없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도시 붕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 중앙에서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마이크도 없이 저에게 기괴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기술이 대단하다. 뭐 그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멈춰야 하는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미국인 학생처럼 보였지만 특이하게도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이 착용하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저희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학생은 의료 지식과 관련한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인가요? 돌아온 학생의 대답은 역시나 저희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2년 전 중국의 의과대학을 추천받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었고 지금 또한 중국에서 거주하며 단기적으로 미국 대학의 강의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교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수님의 강의 내용 자체가 초입 부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후진국이었던 한국이 그들만의 성장 동력이나 힘으로 지금의 의료 인프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과 매우 친밀한 나라인 위대한 중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완전한 후진국이던 시절 그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무료로 지급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 기술, 심지어는 중국의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의료 기술마저 국가적 단위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한국의 의료 기술이 오직 한국만의 힘이라니 혹시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의료 기술에 관해서는 한국보다 뛰어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인들은 태생적으로 강심장과 뛰어난 손기술을 타고나 의료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장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심한 손기술이 필요한 의료 기술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조상 자체가 중국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의료 기술이 뛰어난 의사들은 전부 중국인 조상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이죠. 제 말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인들은 이러한 중국의 고마움은 모르고 오직 그들의 힘으로 성장했다며 중국인들을 비하하며 깎아내리고 있어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중국은 그보다 높은 초선진국이어야 당연한 사실인데 그 누구도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한국에 대한 강의가 아닌 중국의 위대함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역시나 중국 유학생 출신이라던 그는 질문을 진행하던 내내 계속해서 중국의 위대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저는 결국 그의 발언 자체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는지 알고 있지만 강의장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정말로 그 학생의 말을 믿고 잘못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학생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자리에 앉힌 뒤 질문에 대한 답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학생이 어디서 유학 생활을 했건 그것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강의가 잘못되고 편향적인 정보로 망쳐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중국 유학생 출신인 학생들은 물론 실제 중국인 의사분들까지 제 강의에 똑같은 반박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기 제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었던 학생들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익숙하다고 생각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적 단위의 교묘한 작업이죠. 중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한 유학생 학생이나 중국인 의사들의 말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중국에 있기에 가능했다. 심지어는 그들의 뛰어난 손기술, 더 나아가 고도의 의료기술을 생각해낼 수 있는 지능 자체가 중국 조상에서 나왔다고 말이죠. 저는 정말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웃기다고 생각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중국 유학생 출신 학생. 중국이 한국보다 의료기술이나 인프라가 뛰어나다면 물론 지금 중국의 현실은 한국보다 더 편리하고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의료 현실을 보여주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료기술이 현재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도 완전한 하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국가적 단위로 봤을 때도 1급 의료기관이 정말 현저하게 부족하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의료기술의 극단적인 퇴화입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에서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보다 그저 동네에서 민간요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이상한 사회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의 위험한 민간요법인 기괴한 음식을 통한 건강 개선의 거짓 정보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의료 인프라 보급률은 국가적 단위로 봤을 때 약 20% 정도로 측정되고 있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아무런 복지나 빠른 의료 접근성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중국 의사들의 이기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몇몇 고위직 중국 행정 관리자들에게 높은 돈을 받고 그곳과 관련된 의료 인프라만 제공하고 있어요.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중국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의료복지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중국인들은 도심 한복판에 있음에도 병원에서 의사들에 의해 쫓겨나고 있습니다. 진료비 그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적인 뒷돈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소수의 고위직 사람들을 통해 의사들은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현재 의료 인프라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중국의 열등함을 숨기기 위해 이처럼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의 나라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중국에서는 글로벌 해외 사이트에 접속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어렴풋이 의료 인프라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지만 그들이 접하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말 그대로 중국은 완전한 후진국의 중심 특징인 폐쇄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한국보다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그들의 조상이라면서 마치 한국의 의료복지가 중국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네요. 심지어 중국은 이러한 국가적인 작업을 위해 바로 당신처럼 유학파 학생들을 돈으로 매수한 뒤 이상한 선동 정보를 해외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수 인원이 아닌 국가적 단위이며 실제로 중국은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기도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한국은 중국은커녕 미국조차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선진국입니다. 그들은 의료기술뿐만 아닌 도시 인프라나 교육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고 그 하나의 예시가 그들의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세계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한국 여행을 경험해보고 그 여행 경험에서 병원을 이용해본 사람이 있다면 왜 한국이 의료 선진국인지 확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거짓 질문이나 발표를 제시하는 학생은 지금 제 강의를 나가주면 좋겠네요. 중국인 유학생 출신 학생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학생 참여용 마이크를 잡아 반박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미 저는 그러한 상황마저 예측해 마이크에 전원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이미 저는 이러한 중국과 관련된 유학생이나 중국인 의사들의 질문에 꽤 지쳐있던 상태였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말을 짚고 있던 저에게 강의실에 앉아있던 학생들의 박수 소리와 작은 환호성이 들려왔고
그러던 중 한 학생은 자신이 한국 여행에서 직접 다쳐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편리한 의료 인프라는 처음 받아봤다며 제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뿐만이 아닌 한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던 것이었고 실제로 한국의 의료 인프라 기술이 대단하다는 사실마저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었죠. 특히나 강의장에는 한국 여행을 경험한 의대생들이 정말 많았고 그들은 차례차례 자신들의 경험을 직접 얘기하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인프라를 카피해서라도 배워야 된다며 그들만의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강의로 진행해야 하는 저는 아마도 5년 뒤에는 한국에서 꼭 남은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 대단하고 편리하기에 저 또한 그런 생활을 조금은 느껴보고 싶네요.